자, 오늘 대장 선생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지난번에 삼성전자 물리셨다고 조금 징징대셨는데 제가 좀 비중을 높게 들어갔는데 그 전에 제가 올챙이 시절 때 우리 파이로 대표님께서 하와이 패션이라고 선물한 기억납니까? 아, 제가 이거 하와이 제가 선물해드린 그 예, 제가 이 갑으로 보관하려고 지금 다시 아침에 입고 나왔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삼성전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밥, 그다음에 엔비디아 납품권, 근데 납품을 받는 입장에서 항상 복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식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바닥이다. 제가 저 개인적인 유튜브에서 여기서는 매수해도 된다. 이제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한 8만 이상 이렇게 8만 4천 원에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반응이 별로 없었나요? 와, 그렇습니까? 8만 4천 원까지 보고 그러면은 계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워낙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좀 매도를 좀 하고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민재기 팀장한테 제가 밥 사러 가려고요. 올 때 따라. 네. 아, 근데 진짜 어제 또 장 마감 후에 네. 드라마틱하게 젠슨 황이 이제 자기의 그 뭐죠? 삼성전자를 좀 도와준 건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게 사실 그들의 진심일 거예요. 우리는 삼성전자가 빨리 뭔가 우리의 거래처가 되길 원해. 그렇죠. 진심이죠. 예. 진심이죠. 예, 그러니까 주식은 좀 상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밑 7만 4천 원 정도 에서 사서 존버하면은 그냥 거의 100%, 200% 수익 난다 보고 이런 자리는 놓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다시 이제 저렇게 바닥을 다지고 올라주는 모습. 그렇다면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어떤 다른 다 유튜브에서 제가 앞으로 변수가 있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없다 했습니다. 이유는 금리 인하는 확실하게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또 경제 성장률, 또 현재 대기업들이 실적이 좋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큰 변수가 없다. 그러면 한국도 약간 우상향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하반기 때는 뭐 2,800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현재 순환매가 계속 돌립니다. 장이 네. 순간순간에 바뀌기 때문에 잘 업종을 잘 분석해서 매수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예전에 LG전자도 들고 있으셨잖아요. 네. LG전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차트를 많이 보고, 차트는 매수하고 싶은 사람, 매도하고 싶은 사람의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보고, 제가 뭐 시향 설명 이런 부분은 뭐 또 전문가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또 8.15 가족분을 위해서 제가 노하우를 조금 풀겠습니다. 아, LG전자 작은 거에 매몰되지 말고 전체 시장을 어떻게 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차트를 일단 LG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저는 이렇게 행보하던 차트가 일수로 상승했을 때 여기에 매수한 사람들이 계속 저는 이제 검도리를 합니다. 수익 실현 검도리 계속 날라오기 때문에 보통 바닥에서 매물대가 많을 때 일수로 특히 누수로 갔을 때는 상승폭의 거의 90% 아니면 50%는 거의 반납합니다. 네. 보통 한 21선에 붙는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수했던 사람들이 계속 이날 매도하지만은 또 매도해서 저절로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은 공매도가 된다면은 또 대주를 할 수도 있고 또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매도로 대응합니다. 그리고 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뭐 원전 SMR 그런 일수로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여기에 산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수익 실현 저는 이제 검도리를 포인합니다.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저는 2만 원 이하 거의 요 정도 온다고 저는 계산이 정확하게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유자들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역시 이런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행보를 길게 하고 일수로 급등했기 때문에 하락폭은 32,000원, 33,000원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매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슷한 차트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 급등 후에 매도해야 그렇죠. 되는 상태 그렇죠. 차트가 어떤 거냐? 현대차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역시 이렇게 쭉 상승하고 여기에 매수한 사람들이 계속 금돌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는 거죠. 네. 그러면은 보유자들은 여기서 매도해도 됩니다. 그리고 주식 선물이 되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해도 되고, 그럼 하락폭에 여기에 돌파 지점에까지 하락합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장기로 뭐 40만 원 본다면은 중간에 이렇게 매매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기 한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해도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만약에 상승한다면 좀 가벼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차트 예를 들어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대입장 선생님이 라이브 방송을 자주 하시다가 저거 오랜만에 하니까 손을 떠시네요. 채팅을 하는데 아니. 손가락이 떨려. 물 한 잔 드시고. 네, 오늘 조금 평소 때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매매해야 될 시간인데 지금 와서 그러게 진짜 지금 매매 준비하셔야 되는데. 내가 오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 어려운 게 그치. 아닙니다. 네. 자, 한미 반도체 같이 이렇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상승할 때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차, LG전자를 생각합니다. 이게 두산 포실도 마찬가지. 이럴 때는 계속 금돌이 날라오기 때문에 워낙 강한 종목은 반 정도밖에 하락 안 합니다. 보통 종목은 거의 상승하기 전 한 6만 5천 원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금도를 다 소화시켰기 때문에 이때 이 종목이 몸무게를 지금 한 120kg 정도 무거웠다 하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는 70kg. 제가 80kg 나가는데 한 80kg 가벼운 몸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는 깃털처럼 강하게 튀어나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런 자리가 굉장히 좋다. 네. 그리고 자, 두산 포스일 같은 거 봅니다. 수소 뭐 미국의 어떤 주식이 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고 계속 장돌, 금돌이 날라오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이 정도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대한전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이렇게 상승하고 또 이렇게 이 정도 매도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행보가 길었던 종목이 청사성 발음도 꼬입니다. 첫 상승이 나왔을 때는 특히 일수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또 저렇게 대응하면 좋고, 자, 그러면은 짱돌 금돌이 안 날라오면서 계속 가는 그런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하면은 그런 종목은 오늘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짱돌 금돌이 없습니다. 현대일렉트릭. 예, 예를 진짜 들면 그렇잖아도 이 전선주, 전력주 관련해서 그동안 좋은 흐름 보였는데 요새 최근 여러 날 빠지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그래서 많더라고요. 바닥에서 LG전자, 두산 포스엘,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LG전자, 현대차, 두산 에너비 다 마찬가지, 한국가스 다 마찬가지. 그런 종목은 계속 금돌이 날라오기 때문에 상승폭이 거의 반납합니다. 이런 종목은 이제는 금돌, 짱돌이 없잖아요. 물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즉 깃털처럼 가벼운 종목이다. 실적이 따라주고 수급이 따라주면 많이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항상 개인들은 이런 차트를 매매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석유 관련 이슈로 오른 종목들은 다시 급등했던 종목들은 원위치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제가 주식하면서 하나의 그 테마주로 수천 개를 봤는데 제자리에 안 종목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 예를 들면은 어제 급등했던 한국석유화학 벌써 시간에 물량이 나왔다 그죠? 네. 이런 종목은 상승 폭에 17,000원, 18,000원입니다. 그리고 동양출강 이런 종목 역시 800원 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도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대입장 선생님은 이 위험한 주식 투자 환경, 이 위험 자산이라고 부르는 주식 투자에서 테마주, 게임주, 바이오주 이렇게 불확실성이 가득한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게 낫다. 이 주의시죠?
그렇죠. 우리 이순신님께서 이순신 장군님 이순신 장군께서 오늘 많이 꼬였는데 많이 떨고 우리 내가 계시네요 오늘. 왜 민정희 그러십니까? 팀장한테 제가 제 밥을 새우기 사주려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이 있다 이러면 안 하면 되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매매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안 하는 게 낫다. 네. 그래요. 그래서 돈 벌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계속 하다 보면 거기서 네. 까먹는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매매 또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준비했던 걸 바로 하겠습니다. 네. 예. 하세요. 자, 저는 전업 투자하면서 아침에 루틴이 있습니다. 네. 컴퓨터를 켜면은 그것을 제가 그대로 한번 이렇게 해볼 테니까 혹시 또 전업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보면은 좋습니다. 제가 항상 컴퓨터를 켜면은 이 나스닥 이렇게 클릭합니다. 여기서 자, 유럽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우리나라 오후 5시, 6시 시작해서 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유럽을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러면 독일, 뭐 하락 이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아시아를 봅니다. 네. 아시아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1시간, 2시간 늦게 끝납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폭락이 나왔다 하면 우리나라도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그렇죠. 보고 자, 아메리카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 나스닥 다우 보고 등락률 현황에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특정하게 오늘같이 다우존스 비철금속이 마이너스 4% 밀렸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리 같은 뭐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현대제철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변화가 있다면 어떤 날은 아멕스 생명공학지수가 3, 4% 오르면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주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석유를 제가 체크합니다. 자, 석유를 보면은 이렇게 일봉, 원유, 일봉 이렇게 보고 급락이네. 자, 이 정도 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환율을 체크합니다. 자, 환율을 이렇게 차트에서 이렇게. 아, 하루 매매를 시작하기 전에 시장 환경을 이런 식으로 예. 점검을 예, 하신다. 어떻게 다 뭐 나스닥이 어떻고 업종 어떻고 못 보니까 이렇게 빠르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시외 등락률 제가 상위를 봅니다. 이렇게 보고 전일 많이 상승했던 종목을 이렇게 한 5천주에서 보고 자, DI 뭐 이런 종목은 더 갈 수도 있네. 뭐 단발성 인수는 매도, 모나리자 단발성 인수로 시가 상승하고 하락하겠죠. 이렇게 보고 그다음 하락률 정도 체크한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9시 30분 되면은 시간에 장전 시간에 장후 시간에 장전 시간에 거래되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잔량 상이라는 걸 찍어봅니다. 자, 여기서 수음 매수량을 찍어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특정한 섹터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 하면은 그 섹터가 그날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수음 매도 이렇게 찍었을 때 뭐 전일에 상한가 간다든지 단일가 상승 종목이 상승하는 의미가 없고 자, 이렇게 보면은 뭐 빅텍 이렇게 어떤 섹터가 강하게 내린다 매도가 맞다 하면은 그 종목이 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8시 45분 되면은 요즘에는 저 지수 선물 거래됩니다. 그래서 지수 선물을 제가 확인합니다. 자, 여기서 선물 현재가 자, 현재 이렇게 0.28 거래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매매 종합에서 보고 여기 외국인들이 현재 선물을 1,000억 정도 팔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추세가 계속 오늘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은 8시 한 59분 정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보고 또 판단할 수도 있고 이제는 이 시간 되면은 또 8시 55분 되면은 예상 호가가 네. 뜨죠. 나타나는데 보통 그 전에는 허수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6시 55분 이후에는 내가 허수를 한두 번 넣으면은 정권사에서 경고가 들어오고 굉장히 문제가 또 주의 이렇게 받기 때문에 8시 55분부터 진매수도 생각하면 되고 또 이 시간 되면은 제가 계속 이렇게 상위를 체크합니다. 어떤 종목 이렇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서 계속 또 상승률 조회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체크하고 8시 55분 되면은 진매수이기 때문에 이제 이 종목이 상승할 수 있네, 이 종목이 하락하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통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전에 이제 어떻게
매매 하루의 매매를 위해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하시고 어떤 준비를 하는지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뭐라 그럴까요? 오늘은 매매를 아예 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날도 있나요? 저는 이제 매매를 항상 단기 매매, 3, 4, 일주일 매매는 지수가 상승으로 갈 때는 추세 매매를 하지만은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이 급락이 나오고 특히 나스닥 선물이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만 1%, 2% 밀렸을 때 강한 종목을 매수하면 성률 한 80%, 90%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장 하락, 나스닥 선물 하락, 우리나라가 뭐 1%, 2% 밀렸을 때는 그동안에 강한 신고가, 임박 신고가 근처에서 수급이 좋았던 종목을 위주로 매매하면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저는 매매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그런 지표들이 안 좋을 때 미국이 상승, 우리나라도 상승하면은 저는 거의 단기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단기 매매라는 것은 종가 매매를 말하는 겁니다. 종가 매매를.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좋을 때 우리 일반 초보 투자자들은 지표들이 좋게 나왔네 투자해야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라 지표가 안 좋아서 가격이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오히려 들어간다. 예, 그때 강한 종목들로. 예, 제가 우리나라 상승했을 때 매매를 해보면 뒷날 물리는 경우가 확률이 80, 70%입니다. 그런데 나스닥 선물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많이 밀렸을 때는 성률 한 80% 나옵니다. 오늘 이것 해도 제가 출연료 한 10배 정도 했지 않겠나 생각하고 좀 잘 부탁합니다. 뭐를요? 아니 이 중요한 팁 오늘 엄청난 노하우를 다 풀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저 LG전자,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딱 이야기했잖아요. 요까지 더 밀린다고. 네. 저는 여기서 벌써 알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네. 알겠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제가 잘하겠습니다.